하이브 레이블즈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10일 서울서주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 재판장 김진영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는 두 걸그룹 뉴진스와 아일리를 둘러싼 표절 의혹에서부터 하이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쟁점들이 오갔다. 빌리플랩과 소스뮤직은 각각 아일릿과 르세라핌의 소속사로 두 레이블 모두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 및 회사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민 전 대표 측은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까울까? 이 재판이 단순한 걸그룹 표절 논란을 넘어서 K-POP 산업 전반에 걸친 제작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아일릿이 과연 뉴진스를 표절했는가? 라는 문제다. 빌리플랩 측은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교묘히 베꼈다는 오해가 퍼졌고, 이를 이유로 SNS 팔로워 수 감소, 광고 계약 무산, 팬덤 내분란과 같은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한다. 민 전 대표 측 주장의 골자는 표절 의혹이 이미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그 같은 이야기가 뉴진스 팬덤 내 보호자들, 일부 팬과 관계자를 통해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즉,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 자격으로 뉴진스라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피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빌리플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을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단정 지음으로써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중은 어떤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까? 뉴진스와 아일릿의 음악적 비주얼적 콘셉트가 과연 혼동이 일어날 만큼 유사한 것인지, 혹은 전혀 다른 결인지에 대해 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 박 중이다. 어떤 이들은 뉴진스가 하이틴 감성과 YK 무드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제시했고, 그 후발주자로서 아일릿이 유사한 스타일을 취한 것은 업계에서 흔히 있을 법한 콘셉트 겹침이라고 본다. 반면 헤어스타일부터 영상미까지 뉴진스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인다며 표절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것이다. 그룹의 콘셉트와 안무, 의상, 영상미 등은 어느 정도까지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가? K-POP 시장에서 특정 콘셉트가 유행하면 그 무드를 채용하려는 다른 기획사들의 시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한다. 이때 어디서부터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참고인지 경계를 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이야기하듯 제작 관행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목적으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의 의도가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비교의 혹은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목적이 더 컸던 것은 아닌지도 재판과 대중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빌리플랩의 입장은 비교적 단호하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라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걸그룹의 창조자이자 대표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절 프레임을 공개적으로 씌우는 것은 일종의 좌표찍기나 다름없으며, 실제로 아일릿 멤버들이 입은 심리적 명예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린 멤버들이 악플 세례에 시달리고 있으며, 팬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대립이 격화되어 어떤 멤버는 아예 SNS 활동 자체를 꺼리고 있다. 민 전 대표는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뉴진스의 인지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소위 악의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동시에 아일릿의 현실 10대 이미지는 뉴진스의 어른들이 상상하는 10대 콘셉트와 명백히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좌표찍기를 한 적이 없으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인 조치를 요청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결국 양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발언의 방식과 범위, 그리고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빌리플랩 사건에 이어 진행된 소스뮤직의 첫 변론기일에서는 르세라핌, 뉴진스의 멤버 영입 과정이 주된 도마 위에 올랐다. 소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직접 뉴진스 멤버를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소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소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 가운데 민지와 한이가 각각 2018년부터 소스뮤직 혹은 하이브와 소스뮤직 공동 오디션에서 발탁되어 장기간 트레이닝을 받아왔고 그 과정을 통해 팀 기획안이 마련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영입되기 전부터 뉴진스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편다. 즉, 민 전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뉴진스 멤버를 발굴 육성했다는 인터뷰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민 전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직접 민 전 대표에게 걸그룹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뉴진스의 전체 콘셉트와 멤버 선정 과정 역시 민 전 대표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덧붙여 하이브 본사에서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해버려 뉴진스 멤버들이 장기간 방치되었다고 반박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분쟁은 K-POP 대형 기획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권 다툼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뉴진스를 비롯한 하이브 산하 걸그룹들이 요즘 가장 핫한 존재라는 점이다. 탄탄한 콘셉트와 음악성, 독보적인 비주얼로 국내외 차트를 휩쓸고 있는 이들이기에 한편으론 이런 갈등이 성공한 팀을 둘러싼 크레딧 쟁탈전이라는 시선도 있다. 결국 이 재판이 결정지을 중요한 포인트는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이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였는지에 달려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분명히 아일릿과 르세라핌 측의 제작 방식이 뉴진스의 성공 사례를 지나치게 모방하고 있었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K-POP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치 일반적인 회사 내 갈등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이 문제는 K-POP의 창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진지한 경고였다. 그 과정에서 발언이 거칠게 포장되긴 했으나 궁극적 목적이 공익성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항변한다. 반면 빌리플랩과 소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개인적 이익과 마케팅 효과를 노린 발언일 뿐이라며 이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선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표절 또는 카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정당한 견제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할까? 또한 비슷한 사례가 K-POP 업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까? 이번 사건이 업계 전반에 던지는 시사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 모두 현재 K-POP 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팀들이다. 국내외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첨예한 팬덤 대립 양상이 감지된다. 뉴진스와 민 전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목소리와 표절 의혹 제기는 근거가 부족한 데다 동료 걸그룹을 깎아내리는 이기적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소송이 진행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각 그룹의 인지도와 화제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팬들은 이 모든 게 결국 하이브 내 계열사 간 내부 갈등을 공론화함으로써 전 세계 관심을 모으려는 전략인 것 아니냐 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외 언론이 뉴진스, 아일릿, 르세라핌 관련 기사를 연일 보도하면서 유튜브 조회수나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팬덤과 대중의 반응은 뜨겁지만 동시에 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K-POP 시스템의 어두운 면이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음악적 독창성과 콘셉트, 경쟁력이 중요한 K-POP에서 때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이디어, 스타일, 기획안이 흘러다니며 다른 팀에 적용되는 일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이것이 고질적 제작 관행일 수도 있고 빌리플랩과 소스뮤직 측의 지적대로 악의적 과장 혹은 독점적 시각에서 비롯된 마녀사냥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맞든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는 K-POP 걸그룹들이 무대 밖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썩 아름답게만 비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의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빌리플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3월 7일, 소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선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정도 표절 의혹 제기에 적법성 뉴진스 멤버 발굴과 데뷔 과정의 사실관계 등을 중심으로
양측이 좀 더 구체적인 증거와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수많은 팬들은 진실 규명 자체보다도 결국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멍들어버린 아티스트들의 마음과 갈라진 팬덤이 쉽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번 법정 공방이 K-POP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창의성과 인권 보호 모두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소모전으로 끝나버릴지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 한편으로 궁금한 점은 소송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아이돌 산업에서 이미지 손상이 치명적인 만큼 당사자들 모두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측이 보인 태도를 미뤄볼 때 쉽게 물러서거나 양보하기보다는 정면 승부를 택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브 레이블즈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표절과 명예훼손이라는 사안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POP의 시스템 안에서도 여전히 불명확하고 때로는 불투명한 제작 관행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 소속 아티스트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통한 여론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K-POP에서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어디까지가 창의적인 영감 교류이고 어디서부터가 명백한 표절인가? 회사 간 경쟁에서 공정한 룰을 지키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성장 가능성을 위해선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공개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팬덤 간 혐오와 갈등을 피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번 소송은 3월 7일과 3월 14일로 예정된 다음 변론기일에 더욱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릭과 뉴진스, 르세라핌이 각각 어떤 새로운 무대와 앨범으로 대중들을 찾아올지, 그리고 그때까지 법정에서 또 어떤 숨막히는 진실 게임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양 진영의 지지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끝까지 우리 가수를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묻는다. 법정 싸움으로 얼룩진 이 상황이 결국 아이돌들 스스로의 자부심과 팬덤의 응집력에 어떤 의미를 남길까? 정말로 공익적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면, 혹은 정말로 누군가의 허위사실을 바로잡고자 했다면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그 해답은 오직 시간이 말해줄 뿐이다. 재판이 마무리된 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K-POP 역사에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뿌리게 될지, 팬들과 업계 관계자 모두가 긴장된 눈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정 문턱을 넘나드는 다툼은 이어지고 그 속에서 당장 내일의 K-POPC는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그 뜨거움이 혁신의 불씨가 될지 상처의 불길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만큼 이 분쟁의 파급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공은 법원과 당사자들 그리고 수많은 팬들에게 넘어갔다. 우리는 지켜볼 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 드라마틱한 법정 공방의 결말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질문과 해답은 K-POP 신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궁금하고 또 우려스럽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매혹적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날 K-POP를 둘러싼 현실이다. 하이브 미니진 손배소가 단순히 허위사실이냐 사실 부합이냐라는 칼날 위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K-POP 자체의 진화와 도약, 그리고 그늘진 부분을 비추는 거울 역할도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